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SNR 소속 19학번 문다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강의 3주차 예측 성능 평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성능 평가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 예측과 분류 각각에서의 나이브 벤치마크를 알아보고 이 값과 두 경우에 사용되는 예측 성능 평가 방법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값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력이 좋은 모델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에서 모델 생성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존재하고 그중 KNN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 안에서도 적절한 K값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값을 예측하기 위한 이런 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잘 예측해주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측도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나이브 벤치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브 벤치마크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예측에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이나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과제에서 데이터 마이닝 비대면반 스터디 조원들 중에서 랜덤으로 한 사람을 뽑아 해당 사람의 키가 몇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해당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사람은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스터디 조원들의 평균 키를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뽑힌 사람의 성별과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류 과제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스터디 분반이 학습 난이도에 따라 고급과 초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고급이 10명, 초급이 5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데이터 마이닝 스터디 조원 전체에서 한 사람을 랜덤적으로 고른다면 이 사람은 어느 분반에 속할까요? 사람은 초급에 속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적 학점이 4.5인 사람이었다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집니다.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라이브 벤치마크는 모델링을 하지 않고 예측하는 것으로 가장 그럴 것 같은 이 값이 편향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성별과 몸무게 혹은 누적 학점이 예측 변수의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보들을 아는 한 몰랐을 때보다는 실제 값에 더 근사한 값으로 예측하게 되므로 좋은 예측 모델은 벤치마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벤치마크와는 다르게 예측 정확성 측도에서는 비교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 모델 구축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 데이터로의 예측 오차를 기반으로 측도값을 구하게 됩니다. ME, MAE, MPE, MAPE, RMSE와 같은 다양한 측도들이 있습니다. ME와 MPE는 절대값이 없으므로 예측치들의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값이 양의 값이라면 예측치의 값이 실제 값에 비해 작은 것으로 과소 추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호의 영향을 없애준 측도들이 MAE, MAPE, RMSE이며 이 값들은 실제로 기업 모델 평가, 공모전 등에서 선정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 세 개의 기법을 예측 성능 평가 측도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측도값이 작은 표류 기법이 좋아 보이며 2.07% 정도 벗어나게 예측되었고 RMSE로 보아 이 기법을 통하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14.08달러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값들 말고도 향상 차트와 10분위 향상 차트와 같은 시각적인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향상 차트와 10분위 향상 차트의 경우 누적 예측 값이 가장 높은 레코드들의 집합을 찾는 경우에 유용해 마케팅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상 차트 10분위 향상 차트를 그려보고 반응을 잘하는 집단들을 선정하여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이때 라이브 벤치마크에 의한 선보다 멀리 떨어진 모델이 예측을 잘한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실제 Y값이 가진 순위처럼 잘 예측되었다면 앞에서는 큰 값이 누적되므로 크게 증가하다가 뒤로 갈수록 작은 값이 더해지므로 기울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비해
큰 값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초반에 변화폭이 크지 않은 모델은 기울기 변화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에 더해 다소 주관적인 향상 차트와 함께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10분위 향상 차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10분위 향상 차트의 경우 민 리스폰스가 1이 넘는 앞에서부터 3개에 해당하는 레코드들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분위 향상 차트의 경우 단기간에 설명하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측에 이어서 분류기 성능 판정을 위한 특도들도 존재합니다. 예측과 다르게 분류에서는 검증 데이터로의 정오 행렬을 기반으로 하며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클래스를 1로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암이 발병한 클래스를 1로, 암이 발병하지 않은 클래스를 0으로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클래스를 1로 할당한 경우 얼마나 옳게 분류했는지에 대한 정확도와 얼마나 잘못 분류했는지에 대한 오분류율을 구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높을수록 오분류율은 낮을수록 좋은 분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에 대한 분류와 관련된 측도이므로 특정 클래스로의 분류를 원하는 경우에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측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이때 정확도와 오분류율만을 가지고는 성능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일까요? 쉬운 이해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여부 판정을 해주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생각해 봅시다. 분류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진단키트는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양성과 음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 코로나가 아닌 사람에게 오진이 난 경우에 비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음성이라고 잘못 분류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그 영향과 처리 비용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양성인 클래스의 중요도가 음성에 비해 높게 생각되고 모델의 목적이 음성을 분류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양성인 사람을 잘 분류해내는 것이 더 중시되어야 하므로 관심 있는 클래스를 양성으로 정하여 1로 코딩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중요도가 다른 경우에 앞서 말했듯이 정확도 하나만으로는 좋은 분류기라고 판단해낼 수 없습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0.99이지만 이 분류기는 실제로 코로나가 걸린 사람 10명 중에서 1명밖에 제대로 분류해내지 못하며 이 경우 민감도는 0.1로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등장한 개념이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이며 균형 정확도와 F1 매저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분류기는 특정 클래스로의 확답보다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예측해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분류를 위한 기준인 컷오프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분류기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컷오프 값은 0.5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컷오프 값을 내려 이보다 큰 확률을 가지는 레코드들은 코로나 양성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애매한 것들도 양성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A 값은 커지게 되고 D 값은 작아져 기존의 민감도인 0.75보다 높아진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컷오프 값으로 분류기의 성능을 조절할 수 있고 코로나 진단 키트의 경우도 컷오프 값 조절을 통해 성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경우에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RC 곡선을 사용하며 육안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및 면적인 AU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이브 벤치마크의 개념, 예측 그리고 분류의 성능 평가 특도들, 컷오프 값을 통한 분류기 성능 조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강의 정리 요약 슬라이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